네, 핫한 IT 이슈를 살펴보는 이수다 시간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이제 엔데믹으로 바뀔 조짐이 보이면서 증시에도 리오프닝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반면 코로나 사태의 수혜주로 꼽혔던 IT 종목들은 최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리오프닝의 수혜를 받을 분야는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오늘은 매경닷컴의 김용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거리두기가 무려 2년 만에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즐거운 소식인데요. 네네. 이제 코로나가 약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증시가 이른바 이제 코로나 수혜주들의 주도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말 그대로 이제 리오프닝, 말씀해주신 리오프닝이죠. 경기 재개주들의 이제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주식 투자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는 이제 이른바 언택트,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관련 기술주들이 이제 증시를 주도를 했었었죠. 여기에 이제 메타버스와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주, 그리고 이제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인 게임주들이 많이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연말부터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의 대유행 이후에 이제 코로나의 약화에 따른 경기 재개가 잠재워지면서 관련 소비재나 그리고 이제 외부 활동과 연계된 이른바 컨택트주들이 이제 주가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선반영되면서 현재 이제 오르고 있는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에 대표적인 인터넷 종목인 네이버, 카카오가 나란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올해는 주가가 좀 맥을 못 추고 있거든요. 이 IT 산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좀 상당한 손해를 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IT 산업에도 리오프닝 수혜가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건가요? 네, IT 산업이 이제 코로나로 야기된 비대면의 수혜를 입어서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른 산업보다 각광을 많이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그 때문에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될 시점에서는 당연히 그간 침체를 면치 못했던 산업들에 비해서 주목을 덜 받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제 이 리오프닝이 IT와 또 아예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단적으로 미국의 사례를 좀 들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주목받는 회사가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이제 아시다시피 전 세계 최대 공유 숙박 플랫폼 회사인데요. 이제 앱을 통해서 숙박을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예약을 하고 여행을 가서 이용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에어비앤비가 코로나로 이제 해외여행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면서 그동안 매우 큰 어려움을 겪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계기로 해서 올해는 이제 리오프닝의 수혜를 직접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 수혜주로 에어비앤비를 꼽아주셨는데 이 에어비앤비는 해외 여행 수요가 좀 많아지면은 실적이 좀 금방 회복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사례도 혹시 또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디지털 기술은 이제 굉장히 여러 산업에 걸쳐서 곳곳에 이제 침투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존 같은 전자상거래 그리고 이제 카카오 택시와 같은 교통을 더 단적인 예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각각의 분야에도 디지털 플랫폼이 결합돼서 사용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편의성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리오프닝과 맞물려서 주목되는 분야가 바로 이제 트래블 테크입니다. 여행 그리고 레저에 디지털 기술이 결합돼서 사용자들의 편의성과 새로운 부가 가치를 제공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 언급한 에어비앤비가 사실 이 트래블테크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히고 있기도 하고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말씀해주신 다른 사례 좀 꼽자고 하면 이제 야놀자나 마이리얼 트립과 같은 이제 회사들의 서비스를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뭐 하나 투어 이런 네, 투어 그렇죠. 같은 여행사들을 네네. 많이 이용했다면 요즘에는 뭐 야놀자나 요기요 같은 이 다양한 앱들을 좀 이용해서 여행을 예약하고 좀 가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이 야놀자랑 요기요 모두 스타트업이고 상장사가 아니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주식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죠. 네. 왜냐하면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투자의 기회를 이제 찾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잘 살펴보면 이 대체제로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또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사례만 봐도 이제 인터파크 같은 경우가 여행 수혜가 거론되면서 이제 주가가 2월 달에 이제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항공사들은 더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여행, 항공, 레저 등 이런 리오프닝 분야와 이 디지털이라는 키워드를 조합을 해보시면은 관련 종목을 잘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리오프닝 분야랑 디지털이 좀 결합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두 가지가 결합된 또 다른 분야가 혹시 있을까요? 네, 이 리오프닝과 연관되어 있는 그리고 네.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는 분야인데요. 바로 이제 엔터테인먼트죠.
이제 리오프닝으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공연이 이제 앞으로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수혜가 바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또 이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보면은 디지털 컨텐츠와 연계가 깊기 때문에 또 디지털과 연계해서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하나를 더 꼽자면 이제 결제, 카드사를 좀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해외 여행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해외 결제가 그동안 카드사들의 굉장히 큰 수요원이었었는데 그동안 이제 부진을 면치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해외 결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하지만 카드사의 경우에는 이제 일각에서는 이 해외 결제 수요가 늘어남과 동시에 이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다는 것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로 야기된 언택트가 드디어 컨택트로 바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컨택트가 본격화된다 하더라도 우리 일상을 윤택하게 해주는 디지털은 계속해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혜주를 잘 골라내는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다 오늘 이 시간은요.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